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수많은 리포트가 쏟아져 나온다.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도 없다. 네. 뭐 자기들이 주식에 정말 신도 아니고 뭐 애널리스트들이 말한다고 주가가 올라가느냐? 애널리스트들은 또 소위 황희연 팀장처럼 시장주의자는 아니다. 실제 매매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 뭐 이론적으로는 좋다고 하고 혹은 또 자기네 회사랑 뭔가 연관이 있어가지고 좋게 이 회사를 포장해 줄 수도 있잖아.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체는 아니고요. 네. 그거보다 더 큰 전체는 계속해서 자기 섹터의 기업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란 거죠. 우리는 거기서 힌트를 얻고, 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그 리포트를 보고, 좋다고 생각하면 찜해놓고,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리포트 가운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모두 사용하고 계시죠? 네. 얘입니다. 키움증권. HTS는 뭐 거의 여러분들은 다 키움증권을 사용하고 계실 것 같고요. 저도 키움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계좌는 저도 아이디는 있는데, 네. 수수료도 싸고 빨리 가야 되는데, 저는 왜 안 가느냐. 팝업창이 왜 이렇게 많이 떠? HTS 키움증권 치면 저는 짜증나가지고 앞에 팝업에 진짜 우리 이현 사장님 만나면 한번 얘기하려면 거의 20개는 거짓말이고 한 10개는 뜨더라고, 팝업이. 그거 지우다 귀찮아갖고 저 같은 사람은요. 기존에 쓰는 증권사 쓰는 건데. 자, 키움증권에 대해서, 키움증권 지금 많이 쓰고 계시고, 네. 화면의 질이 안 좋아요? 서호 형님? 네. 우리 화면이 좀 모니터가 안 좋다는 건가? 키움증권에 대해서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제일 비싸지만 제일 싸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제일 비싸다는 거는 지금 주가가 증권주 가운데서도 키움이 가장 고가죠. 그리고 역사상 키움증권의 주가 중에 제일 비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밸류를 따지면 제일 싸다라는 주장입니다. 주장. 네. 그래서 여기 있네. 주가는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반대로 PER은 어느 때보다 낮은 상황이다. 내년에 종투사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뭐 외국어 하고 있어요. 그죠? 종투사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뭔 말인가 들어봅시다. 네. 키움증권에 대한 이익 추정치를 조정해서 목표가를 14만 5천 원에서 18만 원으로 키움증권을 올렸습니다. 이유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제리님 어디 갔어? 제리. 네. 째려보면서 봐야 된다. 키리님이 계시네. 네. 양호한 주식시장 환경과 국내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는다. 장난이 아니죠. 지금도 내년에 장 3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장 가면 어디가 좋아지겠어요? 증권주 좋아지는 거죠. 그죠? 리테일 시장에서 점유율 상승, 지배력, 엄청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국내 주식, 해외 주식도 키움이 꽤 잘 하죠? 당초에는 이제 해외 주식도 강합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2021년 내년에 BPS 13만 천 원에 PBR을 1.37배를 구했습니다. 왜 PBR을 구했지? 이건 EPS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은 PER이 아니라 PBR을 들이댈 때는 뭐다? 이익이 잘 안 나는 건데 좋은 거다. 근데 예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더니 왜 PBR을 들이댔지 했는데 결국은 PER도 굉장히 낮긴 한데요. 종투사,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2년, 내후년에는 자기 자본이 3조 원 이상으로 돼서 종합금융투자회사, 종금사가 아니라 종투사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 자기 자본이 3조인 회사들은 한국형 IB, 그래서 종합투자사로 지정이 돼 미래에셋대우라든지 NH라든지 이런 대형사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키움은 지금 높은 ROE와 낮은 배당 성향으로 자기 자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답니다. 자본을 증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 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이 자본금이 2.3조. 그러면 이제 3조, 내년 4분기쯤 3조 원 될 걸로 하면 이제 종합금융투자사로 간다. 그러면 지금은 사람들이 키움증권을 볼 때, 키움증권은 그냥 브로커리지만 하는 데잖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이나 이런 데는 브로커리지 말고도 기업 인수 업무,
그다음에 수익증권 발행도 하고 여러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종합사라는 건데 그런 지금 니네는 이 트레이딩 이 브로커리지만 하잖아. 이런 그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영역이 확산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주 역대 최고가 기록 이후에 소폭 조정 상태인데 오늘은 키움 어떻게 됐나요? 좀 이따 볼게요. 네. 보면 PR이 굉장히 낮네요. 보면 PR이 5.1배입니다. 5.1배 지금. 야, 아무리 증권주지만 야, 저도 몰랐네요. 증권주가 PR이 5배밖에 안 돼요. 시장 PR이 우리가 과거에 한국 시장의 평균 퍼는 10배, 뭐 12배였는데 지금은 우리 시장 평균표가 한 17배 돼 있을걸요. 코스피로 봤을 때. 근데 증권주가 뭐 금융주니까 PR을 높이는 거지만 5배밖에 안 되네요. 예. 5배. 올해 이익으로 5배, 내년 예상 이익으로 6배. 그래서 그 정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18만 원 지시했는데요. 그러면 주가가 어떤지를 키움 한번 봅시다. 키움에서 데이터 산업도 하나요? 할 겁니다. 왜냐하면 키움의 대주주가 그 어디죠? 그 이런 DB 이런 거 하는 데잖아요. 키움의 대주주 어디야? 아, 생각이 안 나 이제. 그 키움증권이 원래 그 키움증권 그 인수하기 전에 그런 그 모 회사가 그런 거 하는 곳이거든요. 다우기술 여기 있네. 예, 다우기술이 원래 그런 거 하는 회사니까 진출 가능하죠. 예. 그래서 다우기술이 대주주인 회사고요. 18만 원 목표까지 제시했는데 예, 올해 9월, 10월에 개인 투자자들이 꽤 사실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국면에 고생을 했고 11월 들면서 확 떴을 때 증권주를 좋게 보신 분들은 주식시장이 잘 된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자리에서 10만 원 초반에 사긴 좀 어려웠고, 네, 11만 원 적어도 한번 상승 후에 이 자리 한 11만 6천 원 정도에서 살 수 있었다. 그리고 14만 5천 원 이틀 조정 오늘 1% 올랐네요. 18만 원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다.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뭐 많이 올랐네요. 전 고점 2018년의 고점도 뚫었습니다. 고점 뚫고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되게 좋아하는 주식이죠. 월봉. 아, 뭐 2018년에 고점 많이 뚫었네요. 역사적 고점을 뚫어서 이런 분위기로만 가면 이건 사실은 뭐 더 가는 각이죠. 지금 위에가 15만 원, 이 차트상은 15만 원이 보이고 15만 원, 16만 원, 18만 원 뭐 갈 수 있는 각이네요. 앞에가 뭐 거치는 게 없으니까 지수랑 코스피랑 비슷하네, 그죠? 앞에가 이제 뭐가 걸리는 게 없어. 이전에 뭐 잣대를 가질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늘 살 때 한 번에 사시지 말고 야, 키움증권 좋을 것 같은데 못 샀어. 아, 지난번에 여기서 12만 원대 내가 사고 싶더라. 카더라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카더라는 아무 소용없고 지금은 그래 관심이 있어. 내년에 증권주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올랐어. 못 사서 이러고 있다가 또 쭉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지붕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조금만 사라. 네. 예를 들면 한 500만 원어치 내가 살 여력이 있다. 그러면 네. 한 3분의 1, 한 200만 원어치면 사는 거예요. 사서 올라가. 막 올라가. 아, 이거 들 샀는데 와 이리 가노. 뭐 땡큐다 그러는 거고 조정받으면 예를 들면 뭐 지금 14만 원대에서 일부 샀다면 이제 주요 이제 기술적 하시는 분들은 주요 이제 이 선들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13만 원대 더 밀리면 뭐 12만 원까지 안 가겠죠. 그죠? 안 갈 겁니다. 이게 이평선을 보실 때요. 이평선이 이렇게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오는 이평선. 가격 부담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올라오는 이거 잘 안 돼. 올라오는 이평선과 얘가 좀 조정받아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대충 그러면 그려보면 그려지거든요. 조정 안 받고 가면 좋죠. 근데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뭐 여 언저리쯤에서 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이 언저리쯤에 한 만났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3만에서 13만 5천 원 사이다. 그죠? 이때까지 기다리자는 건 아니고요. 기다렸다 안 가고 모르는 거죠. 여기까지 안 오고 갈 수 있는데 조금 사놓으면 잘 가면 땡큐고 조정 받으면 이 자리에서 더 사면 된다. 지난번에 증권주 얘기하면서 키움증권 좋다. 그런데 많이 올라서 키움증권보다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를 저는
보고 있다. 보자 그랬는데 결국은 뭐 탄력 있게 가는 거는 진짜 예, 선두에 서 있는 애가 일등주가 훨씬 더 잘 가네요. 그런 점에서 역시 키움증권 네, 예,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뭔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키움증권, 증권주 가운데는 이제 탑픽이고요. 남자끼리 하트 주고받으면 뭘 또 주고받으셨어? 네. 그렇죠. 대장주의 매력이 있는 겁니다. 대장주의 매력이라는 게. 네. 대장주의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모션님, 권준영님, 다우 기술 제가 아까, 다우 데이터, 다우 기술 헤매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셨고, 좋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하고 그러는데, 네. 이 교수님들이 모르면 학생들이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네. 우주항공? 네, 우주항공은 뭐야? 풍력 얘기하셨고, 우주항공, 다음 주에 겁나 춥대요. 네. 자, 키움증권 좋습니다. 좋게 봅니다. 여기 우리 그 리스트에다가 키움증권 하나 체크해서 올려놓을게요. 키움증권. 다음 오늘 리포트 아프리카 TV 주주분들이 있으시죠? 아프리카 TV에 대한 리포트가 또 오늘 나왔는데요. 플랫폼 업체들은 상당히들 매력이 있죠. 플랫폼 업체들은 네이버, 카카오 이런 업체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뭐 미국의 뭐 아마존 뭐 이런 딱 이런 뭐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업체들이 그런 IT나 서비스 업체들은 다 플랫폼 업체로 무조건 가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잘한 걸 근거로 하려고 해서 그런 점에서 플랫폼 업체들은 매력이 있죠. 이 아프리카 TV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어제 제가 본 뉴스인데 NC소프트 게임회사죠. 게임회사 그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NC소프트가 회사 이름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니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얘기 안 했는데요. NC소프트를 그냥 NC로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SK텔레콤도 텔레콤을 떼고 다른 걸로 뭐 SK는 지주사가 원래 있으니까 SK 뭔가 바꾸겠죠. SK텔레콤이 아니라 SK 뭐가 있을까요? 아주 뭐 미래를 반영 SK 뭐 퓨처 SK 뭐 이노베이션이 있으니까 이런 거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다들 SK텔레콤도 통신회사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통신만 가지고 자기네 성장성이 없으니까 지금 뭐 SK텔레콤이 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 빅데이터, 뭐 AI 뭐 많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플랫폼 업체로 진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SK텔레콤. NC도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윤송이 부사장인가요? 네, 택진영 부인. 네, 해서 뭔가 그런 플랫폼 업체로 이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회사가 더 막강하죠. 그런 회사들이. 그래서 아프리카 TV 보면요. 아프리카 TV는 그런 플랫폼을 갖춘 업체다. 그런데 아프리카 TV를 DB 투자해서 자료를 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여전히 성장 중이다. 회사가. 그래서 언택트 트렌드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놀이 문화로서 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 TV를 통한 방송이 그렇다는 거죠. 트래픽 증가가 이어지고 있고 광고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어서 뭔가 제목에도 있는데요. 플러스 알파는 라이브 커머스, 네, 라방. 요즘 뭐 라방이 굉장히 뜨겁죠. 그러니까 지난 9월에 라이브 커머스 포문을 연 뒤에 최근에 오맥 김승현2, 네, 그 다음에 오맥 김승현2와 쇼호스트가 H몰과 콜라보를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쇼호스트인 모양이죠. 오맥 김승현은 누구예요? 오맥 김승현. 이분이 아프리카 TV의 유명한 쇼호스트예요. BJ예요. 오맥 김승현2. 네. 어쨌든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가 최근에 좀 굉장히 오맥이 떡 아닙니다. 네. 모르시는구만, 여러분들도. 오맥 김승현2를 여러분들도. 네. 이게 라이브 커머스 이런 쪽에 이제 상거래 쪽과 엮이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8만 원으로 상향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애널리스트가 써도 됩니까? 목표가 8만 원 상향, 완전 저평가 구간. 그럼 뭐 스트롱 바이를 외치든지. 애널리스트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이런 표현 쓰는 얘기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이분이 정말 대단한 확신을 여기에서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뭐 이 회사 주가가 좀 올라야 좀
회사로든 뭐 좋아야 되는 혹은 그 전에 좋게 봤던가. 그러니까 어쨌든 완전 저평가 뭐 지금 꼭 담아야 될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플랫폼이 있다. 디지털 광고, 라이브 커머스. 요게 포인트고요. PR이 18년, 19년에 평균 22배였었는데 올해 예상으로 16배. 내년에 이익을 가지면 12배다. 그래서 업사이드 구간이 상당히 열려 있다. 8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아프리카 TV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별로 사실은 재미는 없는, 네. 주가 못 올랐어요, 보시면. 일봉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 시장 흐름을 보면 9, 10월에는 다 같이 고생했다. 9, 10월에는 우리가 9월, 10월에는 다 같이 시장이 고생했는데 11월 들어서 사실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11월 올랐는데 선을 좀 굵게 할 수 없나? 네. 근데 11월 들어서 계속 밀렸네요. 대략 한 어디야? 6만 3, 4천 원대에서 5만 7천 원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인데 8만 원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은 아프리카 TV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렇게 시세들을 빵빵 한번 내주는 그런 그룹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주봉상 흐름 보면 상당히 그 탄력이 둔화된 올해 3월에 빠졌다가 저점을 회복한 주식이 많지 않은데 대표적으로 그런 주식입니다. 올 초에 주가가 6만 9천 원, 7만 원대인데 대부분의 주식들이 현대차 같은 거 뭐 2배 올랐고요. 대부분이 급락했다가 이걸 회복하고 대략 이 언저리에 와 있는 게 많거든요. 얘는 밑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매력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PR도 그렇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프리카 TV도 일봉상 보면 일단 거래도 조금씩 붙어주고 있네요. 근데 이 구름대를 좀 뚫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아프리카 TV도 눈여겨 보시죠. 찜을 해놓을 정도는 아닙니다. 아프리카 TV는 아까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찜을 좀 해놓으려고 하고요. 하양 천사견. 하양 천사견. 성원사람 맞아요. 어제 올랐더라고요. 강하게 올랐더라고요.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이 리포트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주가를 먼저 보면 사실은 최근에 많이 전문 용어로 주가만 보면요. 기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모레퍼시픽 다니시는 분이나 주변 분들 잃으시면 안 됩니다. 헤맸죠. 주가가 헤맸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올 들어 역시나 3월에 급락을 가지고 연초에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그런 주가 수준이었고 연초가 23만 원이었는데 대략 16만 원, 17만 원 여기서 헤매면서 헤매도 별로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쉽지 않다,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화장품의 왕좌를 치고 간 자가 있으니 누굽니까? LG생건이죠. LG생건이 그 아모레퍼시픽의 명성을 브랜드 떼었고 얘는 보세요. 연초의 주가를 능가해서 그 윗단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죠? LG생건 같은 경우는 잘 갔습니다. LG생건 얘기는 하지 말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을 상당히 헤매는 주식이었는데 최근에 슬금슬금 또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조금 봐야 될 때 이런 얘기가 좀 더러더러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오늘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아모레퍼시픽이 VI 걸리고 이런 거는 굉장히 낯설죠? 10%가 올랐는데 이유가 있었다. 이유가 사장이 바뀌면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간담회. NH투자증권의 자료를 먼저 보면 확실히 달라졌다.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모레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럭셔리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 그 다음에 이니스프리 구조조정, 아리따움 직영점 재정비 효과, 이렇게 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난다. 대략 감이 오죠. 원래는 이제 그 여성분들은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엄청 비싸다면서요, 그죠? 그런데 이니스프리 이런 거는 이제 로드샵이잖아요. 로드샵 엄청나게 많이 깔았는데 이쪽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이런 쪽 구조조정하겠다. 사장 바뀌면 구조조정 할 수 있다. 네. 야, 뭐 줄여. 반으로 팍 줄여. 이전 사장님이, 지금 이전 사장이 사장이냐, 내가 사장이지? 줄여.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걸 구조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이익 추정치를 바꿔서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인스프리라는 그 브랜드 로드샵 쪽을 뭐 중국 쪽에서 그렇고 많이 줄였대요. 줄이고요. 실적 바닥이 확인이 돼야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달라졌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답니다. 그래서 핵심 브랜드인 설화수와 라네즈, 설화수, 설중매 말고요. 설화수 얼마예요? 설화수. 대박 차트님은 송원산업 매수에 수익 나셨구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잘하신 겁니다. 본인이 잘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설화수 라네즈를 별도 유닛으로 독립시켜서 거기서 자체 브랜드 경쟁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키운다는 거죠. 다른 거랑 막 섞지 않고 독립권을 부여한다는 거고요. 이런 얘기, 중국의 이니스프리 매장을 축소하고, 네, 그러면서 하겠다. 목표가를 올렸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사장들이 모여서 얘기한다고 애널리스트 다들 좋아요 박수지 않거든요. 삐딱하게, 일단 오늘 밤은 삐딱하게 먼저 좀 보는 게 애널리스트들인데 좋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마침 이거는 유한타증권 자료인데요. 전략간담회를 11월 8일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했답니다. 뭐에서 했나요? 온라인으로 했나요? 그건 모르겠네. 새로 대표이사로 임명된 김승환 부사장, 이분이 이제 대표이사가 되셨군요. 참석해서 환영사를 통해서 아프리카 TV란다. 아모레퍼시픽의 미래에 대해서 방향을 전환했는데 세 개의 아젠다가 이런 거랍니다. 브랜드력을 강화하겠다. 잘 나가는 거 강화하겠다. 디지털화, 그 다음에 효율화,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금의 그 오프라인의 유통 채널 이런 걸로는 사실 미래 먹거리가 성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이제 플랫폼이나 디지털, 아까 이런 라이브 방송 뭐 이런 쪽을 이제 세상의 변화니까요. 그런 쪽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효율화. 그런 얘기를 쭉 했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여기 있네요. 설화수 라네즈를 하나의 본부로, 체제로, 유닛으로 나눠서 권한을 준다. 디지털은 오프라인 레거시를 내려놓고, 레거시는 전통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레거시 미디어 이러면 전통 매체, 신문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뉴 미디어,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건 이제 뉴 미디어거든요. 오프라인 방식의 전통 판매 채널을 내려놓고 혁신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에 총력을 다한다. 내년에 이커머스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중국에서. 국내도 이커머스 30% 이상으로 한다는 거고. 리스트럭처링은 뭐 인력 재배치하고 그렇게 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얘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는 이분들은 목표가를 24만 원. 네, 똑같네. 24만 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얼마 있었죠? 21만 7천 원. 하루에 10%가 올라버리니까요. 네. 어제 땅만 해도 19만 5천 원이니까 20만 원 잡고 24만 원이면 20% 여력이 있는데 오늘 21만 7천 원 갔으니까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탄력 있게 왔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네.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살자리를 좀 노리는 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가도요. 막 간다는 게 나쁜 의미로 막 간다는 게 아니라 막 올라가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따라잡으면서 가야 됩니다. 이거 밸류고 뭐고 시장이 좀 격한 표현으로 미쳤는데 그죠?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막 따라가야 되는 거고 대부분의 종목은 이렇게 급등하면 살 타이밍을 다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모레퍼시픽 24만 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세 종목 오늘 리포트. 키움증권, 아프리카TV, 아모레퍼시픽 봤고요. 그 가운데 키움증권은 좀 여기 리포트 관심주에다가 찜해 놓겠습니다. 리포트 관심주 제가 담아놓은 거 다시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이렇게 압축을 해서 보자는 거죠. 압축을 해서. 여기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우리 패밀리들이랑 같이 방송하면서, 예를 들면 오늘 키움증권 괜찮아 보인다. 첨부하겠습니다. 친환경 봐야 된다. 예, CS윈드 오늘 많이 올랐지만 2차전지 에코프로 BM, 이런 회사 내년에 진짜 좋다. 네. 소부장은 조금 더 제가 여기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소부장은 DDR5 얘기하면서 유니테스트, 테크윙 두 종목만 있는데요. 소부장이 워낙 종목이 많아가지고 이게 핵심으로 꼽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더 할 거고, 자동차 부품주 SL, 요거 헤드램프 만드는 업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괜찮다. SL 같은 경우도요. 네, 그럼 괜찮죠. 화학주 가운데 금호석유 조정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1% 올랐고, 대한유화, 네, 이런 종목 괜찮아 보인다. 제약바이오 가운데는 동아소시홀딩스가 있네요. 네, 변동성은 있지만 괜찮고요. 폐기물 관련주 IS동서, TY홀딩스, 조선주 가운데 현대미포조선, 바뀌어라. 네,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도 조정 좀 받았네요. 그죠? 네, 요게 아까 얘기한 딱 그런 각입니다. 이게 보세요. 자, 이거 재밌네. 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예를 들면 대량 거래하면서 이렇게 빵 급등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평선은 여기 있습니다. 이평선하고 쭉쭉쭉 올라가면서 이평선을 밑에 놔두고 지 혼자 달려가거든요. 그러다가 넘어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이평선 파란색입니다. 만나러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이평선 올라가고 그래 또 치고 가네? 야, 따라오지 마! 하고 쭉간 치고 올라가는데 언젠가는 또 내려온다니까. 지금 이평선 만났죠. 그죠? 그래, 같이 가자. 손잡고 가자. 이제 그럴 때를 좀 기다리거나 이제 분할 매수하면서 가져가면 된다는 겁니다. 한샘, 한샘 지난번에 어느 증권사인지는 기억 안 납니다만 강매, 스트롱바이를 외친 데가 있어서 어제 올랐죠. 한샘 어제 강했을 겁니다. 어제 올랐고 눈여겨보고 있고, 에코마케팅 이런 기업 좋다 그랬습니다. 에코마케팅 한 24,000원 밑에서 하면 좋은데, 에코마케팅은 구름대 지금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라요. 구름대 들어가면 아마 또 여기 뚫고 들어가면 대략 한 2원절에서 놓을 겁니다.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 좀 찜해놓고 있습니다.